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아이들하고 데칼코마니를 하면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작품이든지 함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귀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곧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그 물건이 하찮은 것이라도 굉장히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애착의 대상이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그 물건, 아주 초라해 보이는 인형 혹은 하다못해 길에서 주워가지고 온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애착을 갖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땐 뭐 저딴 걸 집안에 들여놓고 저러는지 해서 내가 새 거 사줄게, 이거 갖다 버리자 하고 그 아이의 가지고 노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종종 이제 범하시고 하는데, 그때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싫다고 울고 뗐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얘는 왜 좋은 거, 더 비싸고 멋진 거 사준, 비싼 거 하는, 비싼 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니? 이게 얼마짜리야? 하면서 어떤 그런 장난감이나 물건에 대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아이가 필요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엄마나 아빠가 계산하는 그 가치, 돈의 어떤 단위를 따져가지고 비싸니까 좋다. 그러면 비싼 거 이거로 좋은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는 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옷도 비싼 거 사줘. 신발도 비싼 거 사줘. 뭐 먹는 것도 비싼 거 많대. 싼 거 입으면은 그 아이는 형편없는 사람. 싼 신발을 신었으면 그 아이는 아이들하고 놀지도 못해. 우리나라 한동안은 나이키 신발을 안 신으면 친구 앞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을 때 전 너무 가슴 아프고 슬펐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그 유행하는 어떤 옷들이 있는데 그것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겨울 되면 모두가 다 그 펭귄 뭐 껍데기 뒤집어 쓴 것 같은 검은 오이털 코트 하나씩을 모두가 다 걸쳐야만이 되는데, 그 코트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서민들이, 그러니까 자식들 기르려면은 부모님들이 아주 등골이 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심지어는 아예 안 낳자. 아이 하나 기르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자업자득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 만능 시대, 물질이,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쓰면 최고라는 것을 자꾸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름 없는 뭐 그렇게 브랜드가 아니라도, 예? 좋은 신발 발에 맞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오는, 그 발이 금방금방 크는데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 신발을 갖다가 신는다는 건 물론 발이 편하고 좋겠지만은 안 그런 것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금방금방 크는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브랜드 있는 티셔츠나 바지나 이런 거를 입어야 됩니까? 이것은 아이들에게 물질 만능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잘못된 사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은 어려서 이렇게 작은 일에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심어줘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그런 물질을 가르쳐 준 것보다는 아주 적은 돈이라도 싼 옷이라도 잘 매치해서 입으면 멋있다라는 것을 자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실천해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런 옷을 입히시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걸 터득해 가도록 한다면은요, 어떤 사람은 싼 옷을 입어도 항상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명품을 둘렀는데도 왠지 질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떤 그 물건에 애착을 가지면 이것을 그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껴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애착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가 끼고 자던 인형이나 이불, 베개 이런 것을
어른이 되기까지 안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잘 때 꼭 그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인형이 없으면 못 자요. 베개도 꼭 아기 때 베던 그 베개 오래돼서 낡고 심지어는 너무 낡고 새까맣고 빨아도 때가 지지 않고 크기도 안 맞는 데다가 냄새까지 이상한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굳이 코에다가 그냥 갖고 자는 게 아니라 그걸 코에다가 갖다 이렇게 대고 그 코에다가 아예 그냥 아주 파묻고 코를 파묻고 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딴 거는 안 가져가도 가방 속에 꼭 그것을 가지고 가야만이 잠을 자는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뇌는요, 냄새를 기억합니다. 어려서 엄마 가슴에 전 냄새를 맡고 엄마의 그 채취를 맡고 많이 거기서 잠들고 엄마의 채취 속에서 깨나고 했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바쁘시고 뭐 아이에게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그런 자기가 잘 때 자기를 감싸줬던 이불이나 인형이나 베개 여기에 그 냄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거기에 익숙해졌고 거기에 애착이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떼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만약에 뺏어가면 잠을 못 잡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불이며 인형, 베개 이런 것에 애착을 갖는데요. 강제로 억지로 뺏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아니면 그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잘 둘 테니까 하나씩 그 포장 박스에 넣어 놓자. 그래서 이제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불하고 뭐 인형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불 넣어놓고 인형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형도 보관해 두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대체물 인형 같은 것을 이제 주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애착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아이가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끼고 자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은 해야 되지만 싸우고 억지로 절대 아이에게 묻지 않고 억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이가 사랑하는 것 뺏지 마세요. 어떤 남자아이가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내다 파는 병아리는요. 애당초 양계장에서 이 병아리 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거 이미 판결이 난 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애들에게 파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정말 울리는 나쁜 상술이죠. 그거는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 예쁜 병아리를 보면은 삽니다. 사가지고 와서 아파트에서 길러요. 그러니 그 병아리가 살겠습니까? 엄마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기르던 병아리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병아리를 살리겠다고 지가 어미다게 되어서 아이에게 아스피린도 먹이고 뭐 이것저것 약을 먹이고 따뜻하게 그 병아리를 감싸주고 엄마 품과 똑같은 온도를 만들어주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이 병아리가 다 죽어가다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근데 그 아이가 좋아했대요. 근데 그 병아리가 이제 커가지고 중따게 되었는데도 아파트에서 계속 기르는데요. 신기하게 그 사랑을 느꼈는지 그 병아리가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쫓쫓쫓쫓 뛰어가가지고 현관에서 아이를 맞이하고 또 쫄래쫄래 따라가서 방에서 같이 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더러운 것은 못 보는 성격이라 그 병아리 때문에 먼지 날리고 냄새나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끌탕을 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그 아파트에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이거 갖다가 국 끓여 잡수세요 하고 줬답니다. 그 아주머니는 너무 좋아서 낼름 가져다가 이제 백숙을 해서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학교 갔다가 왔는데 그날따라 그 병아리가 안 쫓아나오거든요. 뭐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아무리 불러도 어디 있는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짬만 나면은 그 아픔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 후로 그 아이는 자기 물건을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게, 자기의 공간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자기 물건 만지는 것도 싫고 들어오는 것도 싫고, 이렇게 단단히 자기만의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자물쇠를 딱 잠궈 버렸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만이 되지만, 이것은 정말 그 상처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조금 집이 조금 복잡하고 어지러워도 너무 정리정돈 딱 떼고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으면 손님이 가서 앉지를 못해요. 남의 집에 갔을 때 너무 그런 집은 저는 어디 앉아야 될지 안절부절. 그런데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어딘가 허술한 데가 보이는 집은 가자마자 소파에 턱 앉아서 쉬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하고 먼지 하나 없고 내가 앉았다 일어나면 그 자리에 먼지 앉았다고 닦을까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집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한 엄마, 너무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 아빠 되지 마시고, 그냥 말은 많이 해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잔소리 하지 말고 약간의 약간의 어떤 그런 틈을 남겨놓고, 아이들에게 어지르면은 아이들이 치우게. 근데 그 치운 게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둬야 돼요. 그걸 싹 엎어놓고 다시 정리하면 얘는 이 다음에 다시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정리정돈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여기 둬야 되고 여기 둬야 되고 했는데도 애들은 지가 원하는 자리에, 지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자리에 갖다가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그거를 싹 다시 없던 걸로 하고 자기가 정돈할 바에는 왜 애를 시킵니까? 그 아이는 왜 나를 시켰지?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의 그 어떤 애들이 애착하는 물건, 이런 것들, 아이들의 의사를, 아이들의 생각을, 아이들의 물건을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나도 귀중하게 여긴다 하는 부모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